다만 이 준칙 제정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제정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적용이 되겠지만 나머지 전국의 법원들은 이러한 준칙을 곧바로 적용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채무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 투자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 결과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로 내려앉고 주식도 바닥을 뚫고 추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20, 30대 청년층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이제 곧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도산사건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복귀를 위해서 정부 부처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최근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TF팀을 구성해서 개선 논의를 거쳤는데요. 그 결과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손실금 전액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시키는 이런 실무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짚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총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무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향후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에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 액수나 규모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놓고 그 돈으로 투자했는데 실패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인닉 재산을 고려하겠다, 청산 가치에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의 새로운 실무 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을 하는데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실무 준칙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 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된 것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8호인데요. 이 준칙 408호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이 해당 조칙의 제2조를 보면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은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를 말하죠. 이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서 재산을 몰래 은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2항에서는 법원은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건 당연한 규정이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의 적용에 따라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생 절차 진행에 있어서 그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에게 고려하지 않도록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내생 실무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준칙 제정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제정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적용이 되겠지만 나머지 전국의 법원들은 이러한 준칙을 곧바로 적용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채무자가 그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무준칙을 제정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